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도 비차익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대거출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반등 시도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평소 고민했던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어떤 지표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슈 리딩한 남자 이리남 강동석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 리딩하는 남자 이리남의 강동석입니다. 6월도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함께 주요 경제 일정과 지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4월 예상치는 1.2%였는데 5월 1.2%로 동일합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면 5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4월은 50.7%, 5월은 50.5%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뉴욕주 연준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이렇게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전환도는 이미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이제 비제조업 지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5월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4월 46.7에서 5월 잠정치는 47.8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유로존이 지난달보다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준선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어서 유럽에 대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5월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4월 50.4에서 5월 49.2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5월 HSBC PMI 중국의 지수가 여전히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잠정치 49.6보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경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화요일은 건너뛰고 한번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5월 ADP 민간 고용 증감이 나오게 됩니다. 4월은 11만 9천 명에서 5월은 한 1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고용 지표를 통해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지북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진행 중임은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 필요를 언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의 이번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12년이었죠. 4분기는 마이너스 0.9%였는데 올해 1분기 잠정치는 마이너스 1%로 여전히 비슷합니다. 이제 회복 기대감이 하락함에 따라서 유럽에 대한 위기가 계속돼서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정책적인 경기 부양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엔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우리나라 현충일일 텐데요.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ECB의 6월 통화정책 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금리 조정이나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5월에 금리에 대한 효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추가 부양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줌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일 것 같지만 하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전주 35만 4천 건에서 4천 건 좀 줄어든 35만 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신규 고용의 한 10만 명대 중반 지지 수준인 35만 건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또 실업률과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번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4분기였죠. 1.5%에서 올해 1분기 잠정치도 1.5%로 동일합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1%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제한적임에 따라서 제1, 4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분기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5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진단이 발표가 될 텐데요. 4월은 16만 5천 명에서 5월 16만 3천 명, 다소 줄어든 모습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5월에 레벨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장 고용이 정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네, 5월의 실업률 미국 보여줄 텐데요. 4월 7.5%에서 5월 7.5%로 동일합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는 금요일을 넘어서 토요일도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5월 수출 동향이 나옵니다. 4월 14.7%에서 5월 7.6%로 대폭 하락한 모습을 나타낼 텐데 중국의 PMI 지수가 부진함에 따라서 경기 전반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텐데요. 중국 경기 전반에 대한 하락,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남에 따라 중국 경기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6월도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 인상 꼭 챙겨보시고요. 계속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 따끈따끈하고 확실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선물왕 주생 김대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선물이 약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 장 초반에 대거 팔에 나서면서 약세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변곡 포인트는 어디인지 흐름과 전략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시장은 아무래도 중국발에 대한 앞에서 많이 언급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전장 출발 이후에 오후장 변곡 구간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동 주범은 바로 개인이 키를 받아버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일관히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상태에 지저분한 장세 쪽을 좀 만들어내고 있겠고요. 그 속에서 변동 주범이 개인들이 잡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계가 늘 말씀드리면 피자 파이수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8조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2조각을 챙기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3조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관계 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개인들의 조각수가 좀 증가가 되면서 나머지 부분 쪽에서 이제 기관계 외국인 쪽에서 관망세로 일관되는 변화 패러다임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쉬어가는 옆으로 지루한 횡보 장세가 오전 이후에 변곡을 만들고 나서 변동을 만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현재 현물과 선물의 모습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 조금은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옵션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개인들의 콜옵션 쪽이 18억대 부분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겠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33억대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증시 쪽에 대한 눈치, 그 다음에 경제 지표의 매크론 지표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개인들이 옵션 쪽의 트렌드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 쪽으로 우상향, 상승 조금 낙폭 축소하면서 종합지수 역시도 강보합을 강하게 위쪽으로 플러스 마감되는 것보다는 강보합 정도로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포지션을 변동 확대하는 주범을 가져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영향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링의 영향력에서는 출발과 함께 매도 출발,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도 매도 출발된 이후에 꾸준하게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차익 쪽에서
쪽에서 먼저 확대를 시켜주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라면 이 부분 속에서 차익 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기 시작한다면 지수도 따라 올라오면서 차익도 살짝 들어 올릴 가능성을 좀 높게 점쳐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모습상으로는 추가 상승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금일 대응 전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로 개인들의 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의 풋옵션도 중요하지만 어려우시다라면 개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 전략을 좀 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트렌드는 오늘은 보시는 화면은 갭보정 차트에서 10분봉 차트를 좀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현재 변곡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29일 날 상단 쪽으로 올라타기 시작해서 트렌드를 한 템포를 좀 더 우상향 쪽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금일장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탈피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이 그대로 또 맞아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리는 바로 260.90에서 262.35 이 부분에 박스권 트렌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드렸는데 현재 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박스권을 일단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키를 지지 못하다 보니까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전 전략과 오늘 거의 판이하게 다르지 않는데요. 260.90의 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260.90 자리는 향후에 이번 주 부근에 대해서 추세 여부를 결정을 짓습니다. 지금까지의 비추세 구간 속에서 우상향 쪽으로 꾸준하게 올라왔던 추세를 이제는 비추세가 아닌 추세 구간 쪽으로 진입이 들어오면서 눌려주고 나서 상승 쪽으로 추세를 바꿀 것인지 하방 쪽으로의 추세를 바꿀지의 변곡 구간에 걸려드는데요. 260.90을 오늘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 그 위쪽의 상단인 261.40 정도를 좀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추가 상승 쪽으로 조금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지력 여부, 종가상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이제는 마지막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은요 261.35로 설정을 하면서 위쪽 상단의 돌파 한창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간 밴드 261.45죠. 이 부분에 지지력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번에 지지력 나온다면 자신있고 야무지게 눌림 매수 잡으셔서 단기적인 목표가 262.35까지 설정을 하면서 매매 트레이딩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하단부는 260.15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90 자체가 종가상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급하게 내려올 경우에 시장이 프로그램 압박 부분에 팔짝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내려올 경우에 살짝 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최저점이 260.15를 깨지 않고 올라온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상향 좀 열어두시면서 상단 마디가 지난 목요일날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단 마디가 하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를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나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을 모두 다 열어두지만 아직까지 주 초반은 상단이 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5호장에 괜히 매도 압박 잡지 마시고 눌림 매수 잡으시고 눌림 매수 완벽하게 못 들어올 경우에는 아예 매매 관점을 못 포지션을 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체크하면서 눌림 매수로 대응해보자 변곡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빠른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파워 비법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신규 종목 추천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 특히 전기 전자 업종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는 대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징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예, 지수는 약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따라서 대형 IT 섹터들도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 이 한 종목으로 좀 잡아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IT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 그 부분들은요. 일단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양호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전차 쪽에 상당히 좀 탄력 강한 그런 EPS 증가치가 나타나고 있고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이 이제 서서히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종목이나 섹터별로 좀 보게 된다면 IT 쪽과 자동차 쪽 섹터가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좀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중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거의 중국 섹터들, 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이런 쪽 섹터보다는 여전히 상대적인 수익률을 본다면 전차 쪽이 좀 더 수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보니까 이 운송 장비, 특히 자동차 업종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던데 지금이라도 담아보는 전략은 유효할까요? 예, 일단 지수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6월 달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수가 2030에서 2070포인트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2030에서 2070이요? 네, 1차로는 2030, 2차는 2070포인트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크게 먹을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 지수를 놓고만 볼 뿐만이 아니라 종목군들 혹은 섹터별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별화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6월 시장도 아마도 5월 시장과는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IT와 자동차 섹터 눌림 시에는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들 지난주에 좀 악재성 이런 재료들이 좀 나오면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형 IT 섹터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중소형 섹터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은 1996포인트대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양봉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일단 음봉에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1선에 네.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571.5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네. 56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와는 별개 움직임이 나온다. 종목별 차별화는 6월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사실 코스피 대형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코스닥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IT 대장주인데요. 왜 올라갈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일단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때보다는 3분기 때가 좋아질 것이다. 더더욱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IT 부품 섹터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2분기 때와 3분기 때의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들도 IT 섹터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를 기반한 이런 그 섹터들 위주로 해서 파급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본다면 어느 정도 좋은 좀 6월 달에 좋은 수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IT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보니까 게임빌이네요. 코스닥 쪽에서도 그중에서도 뭐 게임 관련주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일단 제가 IT에서 파급돼 있는, 파생돼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게임빌이 작년에 상당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 2분기 때와 3분기 때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1분기에 이 게임을 좀 출시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상위권에 좀 랭크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2분기 때에도 게임의 2분기 때와 3분기 때 그때 게임이 출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분기 때에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중국 쪽에 진출하면서 중국 그 3분기 정도에 중국의 법인을 좀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시장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라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좀 실적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게임빌에 대해서 신규 게임의 출시를 보게 된다면 2013년도 2분기 때 약 22개의 게임이 좀 출시를 하고요. 3분기 때는 12개의 게임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게임빌에 대한 그 성장 동력을 좀 키워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다이렉트로 실적으로 연계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진출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해외 매출과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요. 매출과 해외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1분기 때는 약 50%가 넘는 약 53%에 대한 해외 매출 비중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중국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해외에 대한 매출, 지역적인 비중인데요. 여전히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 쪽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 8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유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이 지역의 매출을 좀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게임빌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보다는 2분기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강한 종목이다. 게임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전해주시죠. 매수가와 또 목표가 어느 정도 좋을까요?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매도에 대한 강도는 점차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추이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주가가 현재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큰 틀로의 박스권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큰 물량의 이탈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2만 3,700원 권역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12만 1,000원 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만 1,000원대짜리가 정고점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부터 분할로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차로만 좀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4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21선이 올라오는 그런 자리대인데요. 약 11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11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게임빌 이렇게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현금 비중이 80%고요. 게임빌이 20% 한 종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12만 1,000원대, 그리고 목표가가 현재 14만 원이고요. 손절가가 11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신규 편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파워 비법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문자와 전화 두 가지로 참여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할 한번 전문가 소개해줄 텐데요. 텐스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이신데요. 두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SK하이닉스와 LG전자인데요. SK하이닉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23,950원, 보유기간은 한 3, 4개월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가 81,100원, 보유기간은 5월 30일 목요일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예, 예, 죄송하지만 저는 전북 부안에 있는 서정규라고 합니다. 네, 전북에서 우리 서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저 죄송하지만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LG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지금 전화통화 가능하신 거죠? 예. 예, 좀 바쁘신가 봐요. 아내의 저기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예, 오늘 SK하이닉스하고 LG전자 좀 IT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지금 좀 플러스권에 있으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예, 저 다 딴 게 아니라요. 네. 저는 그 장기간으로 좀 보유를 하고 싶은데. 장기간? 예, 장기간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그 네. 목표가가 좀 어느 정도까지 갈 건가 그거 하고. 네. LG전자도 여기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 잡고 그 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나 좀 봐달라고. 네. 자, 우리 선생님. 좀 예. 주식 투자하신 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 지금 저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 뭐 초보이세요? 아니면은 좀 나는 한 몇 년 아니, 동안 했다? 몇 년은 아니고 몇 년은 저기 하다가 네. 1년에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말고 하다가 요거 한 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세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김선윤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두 종목, 현금은 꽤 비중이 크시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부터 좀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SK 하이닉스가 매수가가 24,000원 정도시네요. 네. 네, 이거를 이제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이세요? 글쎄 이것이 이제 괜찮으다면 저는 좀 네. 장기적 1년이고 한 2년이고 네. 보유를 하고 싶거든요. 1년이고 2년이고요. 예.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서도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그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여기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십자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십자가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트의 흐름상에. 여기도 이날도요. 며칠 동안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현재 가격에서. 그러니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들 서로 이제 힘을 겨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만약에 이게 현재 가격대 32,000원 정도잖아요. 32,000원 정도 이 라인 자체를 강하게 지금 뚫고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아무리 좀 길게 보시더라도 계속 좀 홀딩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서도 만약에 이게 오늘 좀 빠져주고 내일도 이틀, 2, 3일 연속 빠져주면 31,000원까지는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은 조금 작아요. 떨어질 확률이 30이고 오를 확률이 70%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31,000원을 깨고 내려갈 땐 말이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31,000원을 만약에 깰 경우에는 정리를 그걸 LG전자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홀딩 하셔가지고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요. 자, 차트를 크게 볼게요. 예. 자, 2011년 얼마죠? 4월 달에 보여줬던 가격대가 지금 37,000원대 가격대인데, 예. 이 37,000원까지는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한 34,000원 정도를 보셔야 돼요. 34,000원, 35,000원 요 라인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너무나도 높게 잡진 마시고 가져가시다가 31,000원일 깰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고서 다른 종목, 현금 부여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홀딩 하시다가 34,000원, 5,000원이 됐을 때는요. 비중 자체를 조금 줄이시는 게 나으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30%시잖아요. 예. 이거를 20%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20%까지. 충분하게 지금 수익 많이 나고 계시니까 34,000~5,000원 가면은 수익률이 한 50%가 넘어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가격을 맞추시는 게 낫고 31,000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2012년 이때 당시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 흐름,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빠지더라도 너무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 흐름 자체, 그리고 마찬가지 또 올해 초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고점 부분 27,000원부터 해서 24,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20%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31,000원은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31,000원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자, LG전자가 81,100원에 들고 계세요. 네, 가격은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3일밖에 안 됐어요. 그쵸. 네, LG전자 가격 굉장히 잘 잡으셨고,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차트 흐름,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라인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차트가 지금 이 그어드린 라인이요. 역시나 라인 따라서 지금 빠졌다가 다시 갈 준비 됐거든요. 그러면 LG전자는 한 번 더 반등 줘서 이번에 만약에 뚫고 간다면은 9만원 이상 갈 수 있어요. 9만원 이상 갈 수 있고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있으시잖아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현금 있으시죠? 예. 현금을 가지고 더 사셔도 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TV 너무 보지 마시고 전화 좀 집중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현금 가지고요. 좀 더 LG전자를 예. 매수하셔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단기로 보실 경우는 85,000원인데 좀 장기로 예. 보시니까 한 9만원 이상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꾸준하게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LG전자 더 사셔도 됩니다. 좀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좀 전화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알았습니다. 예,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SK 하이닉스 31,000원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저희가 상담 못해드린 종목 위주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나페스가 들어왔었습니다. 아나페스. 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16,000원이었고요. 비중이 25%. 721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아나페스 일단은 좀 마이너스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아나페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 좀 그래도 많이 오릅니다. 네. 코스닥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좀 그 흐름을 좀 따라갑니다. 굉장히 이 종목이 저가 고가를 굉장히 심하게 좀 많이 움직여주네요. 보니까 네.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때부터 시작하면은 좀 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면요. 역시나 이 라인 따라 움직이는 종목 전형적인 패턴 자체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고점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드리자면은 이 라인을 따라서 거의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 보자면요. 지금 현재 충분히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잡혀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선을 그어드린 라인 자체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가격대 자체가 14,500원 부근이에요.
15,000이 깨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부분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는데 내일도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반등을 16,500원 이상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6,500원, 17,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되 만약에 내일 떨어져서 15,000원대 터치해버린다면 그때는 14,5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건 내일 만약에 15,000원 깨지고 간다. 내일 안 올라주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요. 내일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은 1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압했을 내일장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15,000원 지지가 나온다면 목표가 17,000원까지는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에이블 CNC인데요. 9205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에이블 CNC 매수가가 5만 원 그리고 비중이 20%. 일단 이 종목 지난주에서 꾸준히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 종목 예. 지금 44,500원이고요. 네. 지금 하락폭 굉장히 심하네요. 제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자, 5만 얼마나 하셨죠? 딱 5만 원이네요. 5만 원이요? 네. 일단 바닥에서 잡는다고 하셨는데도 바닥에서 지금 더 빠져 10%가 빠졌어요. 네. 이거 정리하시죠. 조금 안 되겠습니다. 수급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완전 꼬여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차트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별로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 주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당장에 이 종목은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최근에 급락한 이유가 실적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적 예. 때문인데 실적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접근하기 힘든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차트상으로 이렇게 완전 급락해서 빠져버린 차트 나와줄 때는 조금 되게 위험하거든요. 특히 네.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자면요. 최근 단기적으로 나왔던 부분 자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이거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바닥에서 잡는다고 잡으셨는데 네. 아직 확실하게 턴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바닥권에서 지금 종목들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여주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이런 포인트에 지금 잡으시는 거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네. 반등을 줘서 최소한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이 21선 라인을 최소한 뚫고 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이때도 보면은 21선 라인 뚫는 것 같았는데 아니고 급락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다고요. 똑같다고요. 있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21선 라인 뚫기 전까지는 제발 접근하지 마시고 네.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 CNC 보유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좀 잘 대응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디오입니다. 디오 4474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문자 보내셨는데요. 매수가가 12,480원, 그리고 비중 10%. 일단 이 종목도 현재 좀 손실이 큰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죠? 혹시나 오늘도 많이 빠져가지고 네. 며칠 동안 좀 흘러내렸습니다. 자, 1,850원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좀 살펴볼게요. 수급 쪽을 살펴볼게요. 수급 살펴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보통 시가총액 1,000억 넘어가면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예. 수급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상의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좀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도 바닥권 라인 자체에 지금 버텨주고 있는 흐름은 나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 자체의 가격대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1,500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1,500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1,500원, 특히 1,500원, 600원 라인 터치했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500원 라인을 계속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몇 번을 지켜줬냐면 보면 아시겠지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500원 라인 지켜주지 않고 떨어질 경우에는 그 얼마까지 빠질 수가 있냐면요. 그 전에 이제 저점에 해당하는 부분, 해당하는 10,000원 일단 깰 테고요. 9,500원에서 9,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정말 주의하실 부분은, 내일 만약에 이 정도 반등 못 주면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일 반등 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 빠지는 건 좀 안 좋습니다. 내일 반등 줘서 최소한 들어 내일 1,5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가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원 라인을 터치하되 종가 기준으로 다시 올려놓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십시오. 그게 가장 네.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오까지 저희가 약속해드린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1989님 두 종목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영진약품과 KB금융. 영진약품 매수하신 가격대가 2,000원, 비중이 60%이고요. KB금융 매수가가 52,000원, 비중이 20%. 일단 영진약품 좀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영진약품이 역시나 끼가 있는 종목이죠. 이게 조금 새로 나온 드링크,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조금
남성이 뭐 정력 강화에 좋은 그런 네. 뭐 제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자, 그 어느 정도 테마성도 끼고 있는 약간의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이 약간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인덱스, 코덱스, 코스피 200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무산되면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역시나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네. 차트의 흐름상을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최근 들어서 4월 중순부터 해서는 20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에서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 종목이 뭐 2,000원, 매수가 2,000원인 것 같은데 좀 힘들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1,950원 아니면 1,920, 30원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좀 세밀하게 봐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격 보셔야 되지 2,000원 정도까지는 좀 급등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깨고 내려갈 때 얼마? 1,820원 깨고 내려갈 때는요, 정리하십시오.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자, KB금융 말씀 좀 드리면요. 보유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52,000원대니까요. 네, KB금융이 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자, 52,000원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 라인인데 지금 작년 거의 뭐 중순 말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주에 대한 부분, 은행주가 다시 지금 최근에 살아나는 것은 맞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닥권 정확하게 작년 8월, 11월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4월, 5월에 보여줬던 그 바닥권 자체의 라인을 거의 터치해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바닥권부터 올라갔을 때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41,000원 그리고 뭐 4만원대, 보통 39,000원대는 항상 갔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자체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2,000원이지만서도 한 4만원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글로벌 은행주 대비해서 코스피 은행주들이 상당히 저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의 흐름과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는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 돌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기관들의 매수해주는 부분 좋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매수가 좀 같이 동반적으로 와야지만 정말로 은행주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조금은 지금 소외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은행주가 지금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보인단 말이죠. 바닥권부터 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부분. 60일선, 200일선, 120일선 완벽하게 지금 뚫고 올라가 안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39,000원, 4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되, 만약에 정말 52,000원까지 기다릴 생각이시라면요, 연말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연말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연말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 2,200, 2,300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시점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하시고, 정 힘드실 경우에는 딱 4만 원만 보시고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영진약품과 KB금융 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네. 어떤 종목 좀 들고 계세요? LG요. LG. 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82,700원에 50%. 네, 잠시만요. 82,700원에 50%요. 네. 비중이 좀 많으세요. 이거 2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산지. 네, 일단은 그동안에 좀 잘 버티셨네요. 손절도 네, 안 하시고. 손해보고 안 나오려고 그랬죠, 이게. 네. 자,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예, LG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LG 되게 오래 들고 계시네요. 네. 작년에 5만 원까지 빠졌을 때도 잘 참으셨네요, 그래도. 네. 네, LG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지금 질비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아실 겁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저기 LG 옵티머스 시리즈 잘 팔리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게 좀 잘 팔리고 있어서 2분기에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LG전자 쪽, 디스플레이 쪽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 지주사로서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차트가 그래도 이제 작년 5월부터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는 바닥권, 그러니까 2011년 바닥권 한번 도달한 이후에 다시 서서히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도 완벽하게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120 주봉 자체도 지금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천천히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듯 보이지만서도 다시 꾸준하게 어느 정도 갈짓자 형태를 그리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잠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주가가 빠졌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많이 빠지면 6만 한 7, 8천 정도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종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다시 한번 참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많이 빠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막 6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종목 자체는 천천히 상승을 해줘서 갈 수가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딱 한 6만 원 후반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가격대를 뛰어 올라서 지금 안착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 가격대는 충분하게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수급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좀 외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IT 관련주도 외인들 여기 사고 있죠. 굉장히 지금 많이 사고 있고, 기관들이 차익 물량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기관들은 좀 이따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크게 갈 수 있다. 대신에 매수하신 가격대 8만 원대잖아요. 이 8만 원대까지 기다리시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6개월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딱 6개월만요. 더 이상은 아니고요. 그 정도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8만 원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좀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기다려야겠네, 이거요? 네, 연말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일단 6월 달에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오늘 6월 달 같은 경우는 또 동시만기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 쪽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장이 조금 현 상태 보합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7월 달엔 또 실적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여지없이 또 시장이 실적주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LG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양호하니까 다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은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의 종목은 지금 현재 잘 가지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을 하시고, 크게 좀 7월, 8월, 9월 넘어간 시점까지 조금 3분기 실적까지 볼 수 있는 10월 정도, 11월 정도까지는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그때까지 가면은 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제가 보건데 8만 원까지 무조건 갈 거예요. 8만 원까지 가는데 얼마를 원하세요? 아니, 저는 8만 5천 원까지. 8만 5천 원까지? 네. 자, 그냥 수익 8만 나고 5천 싶은 게 원까지. 모두 마음이겠죠. 그렇죠. 자, 네. 만약에 지금 LG가 반등을 주기 시작해서 올라가면요, 8만 5천 원이 아니고요, 9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부터 떨어진 가격대가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다시 오르는 시간 자체도 조금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시는데 1차적으로 제가 8만 원 말씀을 드릴게요. 8만 원 됐을 때 또 한 번 상담을 주십시오. 네, 그때 충분하게 한 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조금만 이제 다 됐으니까요. 버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알았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전화 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좀 빠르게 가볼게요. 자, 2019님께서 제 콘텐츠를 보내셨거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5,080원, 그리고 비중이 무려 80% 담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중 너무 많고요. 또 손실 구간에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종목 굉장히 네. 좀 양호한데 지금 이제 메가박스 지분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약간 조금 밀리는 듯한 흐름도 나와줍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메가박스 지분 자체를 좀 J콘텐트리 쪽에서 확실하게 다 먹어줘서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종목은 제가 보건데 매수 네.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정권에 있는 상태이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라인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일체해지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닥 지수에 따라서 약간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지만서도 반등을 다시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상황도 살펴보자면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뭐 이틀 연속 강하게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팔고 나갔던 부분 자체가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는 흐름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 말이죠. 외인들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이 흐름을 봤을 때 특히 개인들만이 팔고 나가는 흐름이 최근에 나아줍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줘서 5,000원 이상은 물론이고 5,500원, 6,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가지시고 1차는 제가 한 5,200원 잡아드리고요. 네. 2차는 좀 크게 한 6,000원 정도까지 조금 길게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콘텐츠를 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7723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매수가가 15,000원 그리고 비중 30%. 일단 이 종목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 상태인데요. 추격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할 거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좀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지금 네. 살펴보니까 네. 좋지만은 않네요. 자, 수급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빠지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살펴볼게요. 자, 꾸준하게 지금 이 종목이 작년 언제죠? 7월 달부터 해서 5,000원이었던 주가, 6,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7,000원까지 뛰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 가파르게 올랐는데,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최근에 제약주의 흐름 자체가 대부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뭐 이연제약이나 같은 흐름 똑같이 움직이죠.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죠.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대부분의 흐름 자체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제약주들은 지금 현재 전형적으로 업종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비중이 제발 크지 않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만약에 비중이 크시다면은 30%시면 네. 너무 큽니다. 비중이.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이 종목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13,500원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 13,500원입니다. 기억하세요. 13,500원 깨고 내려갈 때는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약간 굉장히 리스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등을 다시 줘서 얼마를 뚫고 갈 때 하시냐면요. 15,500원 뚫고 갈 때, 대신에 종가 기준입니다. 15,500원 뚫고 갈 때, 그때 재매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게 그 다음엔 17,000원 안착할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라인 13,500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실 때는 15,500원 뚫고 갈 때, 종가로 뚫고 갈 때는 그때는 매수를 다음날 하시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충분하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확률 자체가 조금 적다. 그래서 비중 축소를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받기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세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인데요. 먼저 매일 유업을 48,0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기간은 일주일 정도. 다음 종목은 CJCGB 매수하신 가격대가 56,000원, 역시 보유 기간도 일주일이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이 하이트진로 매수가가 32,000원,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매수가가 57,600원, 5월 29일 수요일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 보니까 좀 손실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저희가 김소연 대표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유 종목들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제가 다 살펴보니까요. 네. 대부분 다 안 좋아요. 네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말. 네, 그래서 네. 상담을 드리는데. 네, 자, 메일유업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메일유업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땐 이미 굉장히 많이 깨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메일유업이 지금 그래도 남양유업 대비해서 반사익을 조금 가지는 듯한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메일유업은 근데 중국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데 중국의 지금 소비 지표들 자체가 확실하게 턴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네. 또 막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셔도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로 메일유업이 제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네. 단기적인 차트 접근도 좀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서 45,000원 깰 때는요. 네.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45,000원. 왜 그러냐면요. 네.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수급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어요. 수급이 지금 기관들이 한 달 동안 43만 주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의 기관들의 물량 흐름이 어디서부터냐면은 바로 5월달 내문 박스권 쳐드리자면 이 부분의 기간 흐름 자체가 그냥 매도예요, 매도. 그러면 4월달부터 5월달까지의 기간들은 그럼 얼마나 많이 샀냐? 날짜를 좀 변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기관들의 매수 물량 안 샀어요, 이 친구들.
또 나갔거든요. 매도 물량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보세요.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기관들이 2만 주를 매도가 나갔습니다. 이거 기관들이 물량 없다는 소리예요. 이때 기관들도 물량이 없었다는 소리. 그러면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이 지금 털고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는 소리예요.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만 5천 원 깰 때는요. 정리를 꼭 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꼭 네.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네, 4만 5천 원입니다. 꼭 잡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CJ CGV입니다. CJ CGV도 지금 이 종목, 끝난 종목입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안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손절가를 아까 이거 포트를 받아서 잡아놨긴 했는데 52,000원 잡았는데요. 네. 지금 52,000원 깨고 내려가네요. 네.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객수 증가에 대한 부분, 펀더멘탈 부분, 모멘텀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주가가 이미 다 6만 원까지 찍고 갔다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는 다시 가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체크해봐도 역시나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많은 물량이 던져주는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조금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기관들 지금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올랐습니다. 2배. 올해부터 해서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까 이제 웨일리업은 아까 말씀드린 손절가를 대응하시고요. 네네. CJ CGV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000원 깨고 내려왔죠. 지금 깨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혹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000원 라인 깨고 내려갈 때는 내일 당장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입니다. 자, 하이트진로가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손절가를 잡아놨는데 손절가 터치해주고 있네요. 생각한 손절가에서. 자, 보면요.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손절가를 31,000원을 잡냐면요. 네. 21선 라인 자체를 깨고 내려갈 때 흐름 자체가 이 종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심상치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심상치가 않았고요. 이 라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만약에 또 그런다면은 또 한 번의 낙폭이 과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금요일 지난주 같은 경우 좀 터져줘가지고 네. 네. 어느 정도 조금 살아있긴 한데 수급적으로 체크해보자면 수급은 또 아니에요. 예. 너무 안 좋아요. 대신에 외인들이 받아주긴 합니다. 약간 조금 그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들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손절가 3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현재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재가 못 치켜줄 때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손절가 이탈하면요. 아셨죠? 꼭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빨리 정리하시고요. 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제가 고객들한테 죄송하다 문자 보내고 손절 쳤습니다. 저도 정리를 좀 제가 지난주에 정리했었던 종목이고 불안 정리했는데 오늘 6% 빠집니다. 정리를 좀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체 종목은 뭘 그려주실런지?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다 파시고요. 차라리 네. LG전자를 들어가십시오. 아까 상담드렸던 LG전자가 차트상으로 예.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조금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LG전자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김전 대표님 상담 나도 필요하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1619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